양쪽 정당이 지금 제정신이 되잖아요. 이준석도 이순신이 돼야죠. 저는 양순신이 돼야 돼요. 이혼 모두 죽어야 돼요. 또 선거가 끝나면 이제 바로 한국의 희망으로. 당분은 개혁신당이세요? 네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요동치는 총선 전국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의 얼굴 장하얀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싸의 전당에 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코너죠. 인싸 판독기 시간입니다. 양향자 대표님의 솔직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혁신당과의 합당은 한국의 희망 창당 때부터 사실은 계획된 일이었다. 1번 O, 2번 X. X. 오, X인가요? 왜냐면 작년 6월 26일에 저희가 발기인 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뭐 탈당조차도 생각을 안 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X고 사실 한국의 희망은 전혀 다른 목적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정당다운 정당이 없다라는 것, 역사적으로. 그래서 제대로 된 정당을 뿌리내려야 된다는 그런 소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창당 당시엔 달랐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지난해 11월 30일에 저희 중립기어 권기범 선배와 이제 출연 방송하셨을 때 권기범 기자가 총선 목표를 여쭤봤었어요. 근데 네. 이제 대표님께서 한국의 희망 이름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고자 하겠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바뀌었네요? 그 한국의 희망을 창당하고 가장 많이 찾아오셨던 분이 이준석 대표입니다. 저희는 가치와 비전이 명확하고 이준석 대표는 세력과 언론에 아주 압도적 힘을 가지고 계셨었죠. 네.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가치와 비전을 좀 빠른 시간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럼 네. 이준석 대표님이 먼저 그렇죠. 러브콜을 그렇죠. 많이 보냈던 거네요, 네, 대표님한테. 그때 4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준석 대표랑 토론을 하고 나서 네, 라이브로 방송된 네, 그거. 조금 더 그런 서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좀 느끼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합당을 해보니까 당명에 대한 상실감, 개혁신당에 대한 기대감보다 훨씬 더 커서 제가 사실은 엄청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든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개혁의 지향점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개혁신당 원내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개혁신당이지만 슬로건은 이제 한국의 희망으로 하자. 네. 또 선거가 끝나면 이제 바로 한국의 희망으로 바꾸는 것으로, 당명 바꾸는 것으로. 당명을 개혁신당에서요? 네,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선거 때까지만 쓰기로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괴로워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한국희망보다는 당시에 높았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한 거죠. 그럼 나중엔 다시 탈환하실 생각이신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꼭 제가 살아 돌아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정당다운 정당을 뿌리 내릴 수 있고. 이 대표님이랑도 상의가 되신? 네, 그럼요. 그때 합의의 조건이었습니다. 오, 네. 제가 한국의 희망으로 안 하면 내가 같이 할 수 없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저한테 설득 과정이 더 세게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네, 넘어가 네. 볼게요. 다음 중 포기할 수 없는 것은 1번 이준석, 2번 반도체. 반도체죠. 반도체는 주권이죠, 주권. 국가에 아니고 안보고 대한민국을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를 위해서라면 이준석도 이순신이 돼야죠. 저는 양순신이 돼야 되고 이혼 모두 죽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 반도체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을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로 원래 이름을 날리셨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총선 출마하려는 후보들 보면 반도체 전문가를 표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30년 2개월 제가 반도체 영역에서 네. 개발을 해왔던 저조차도 제가 알고 있는 영역은 극히 일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묘하게도 반도체 기술만 비전공자가 이야기했을 때 아주 이상해요. 낯설고 좀 촌스럽습니다. 워낙 전문 분야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반도체 기술을 얘기할 때 내가 전문가인가? 아주 날것으로 이렇게 마주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네. 내 인생의 신의 한 수는 네. 1번 삼성 입사, 2번 정계 입문, 3번 한국의 희망 창당, 4번 개혁신당 합류. 제가 이렇게 제 삶의 궤적을 돌아다 보면 이 삼성 입사가 저의 모든 향후의 궤적도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를 처음 들었을 때 85년도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반도체가 뭔지. 근데 저는 제가 손을 들고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아요. 반도체 반자도 모르는 제가 반도체에 들어가서 삼성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자리라는 임원의 자리에 오르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 용인 클러스터의 반도체를 제대로 성공시키라는 그런 신의 계시가 아닌가. 네. 그래서 신께서 한 수를 저한테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의 한 수를 잘. 네네. 네. 그러면은 나의 애정이 향하는 곳은 1번 광주 서구, 2번 용인 갑. 이제 광주 서구를 생각하면 골라야만 한다면 1번, 2번 중에 마음이 아려요.
이제 둘 다인데 애정이 가는 것은 둘 다인데 근데 용인갑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이 이제 전체 대한민국의 15개 클러스터 중에 14개의 성공을 견인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용인갑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출마하시는 애정이 옮겨간 용인갑 지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네. 그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와 공약 이슈가 좀 있었어요. 뭐 어떤 내용이죠? 제가 출마 선언할 때 공약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 공약을 이원모 후보가 출마 선언하면서 그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그 반도체 마이스터고 과학고를 유치하겠다. 그리고 대형 어떤 쇼핑센터를 유치하겠다. 스타필드를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아, 이분은 자신의 철학이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공약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현수막까지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 비판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그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시면서 다 같이 이순신이 돼야 된다는 네. 거죠. 이제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이원모 후보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리버리하면 제일 먼저 죽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않기를 바래요. 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반박 의견을 조금 하자면 이원모 전 비서관 측 입장은 네. 약간 억지 트집 잡기보다는 뉴스 검색을 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뭐 용인갑이라는 지역 특성이 반도체가 나올 수밖에 없고 뭐 이래서 지역 특성상 공약이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말에서 지역에서 정말 어떤 공약이 필요한지 이런 게 숙고에서 나온 게 아닌 보도 내용을 보고 한 건가를 더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보도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지난 4년 동안 K칩스법을 만들고 또 K벨트 전략을 짜고 그걸 국가와 함께하고 제가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반도체 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정파를 초월하고 정당을 초월해서 일을 하면서 이런 공약들을 만들어 왔던 저는 이런 말씀이 참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몸담고 계신 예. 개혁신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화성을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85년생 이준석 대 84년생 한정민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싸우실 계획이신지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한정민 후보는 사실 얼마 전까지 화성정 아니었나요? 똑같아요, 이원모 후보거랑. 갑자기 왜 자기 자신의 철학도 없이 이렇게 나오셨는지 그래서 나올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이제 제3지대 신당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그리고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내부에서 약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반등시킬 수 있는 전략. 이제 총선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공천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이재명 방탄 공천이냐 김건희 특검 공천이냐 누가 잘려나가냐 이것에 모든 언론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타 다른 정당들의 관심이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 상황들이 어쨌든 그 특검법이 이제 끝났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진표가 다 완성이 되고 이슈 파이팅이 될 거기 때문에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총선에 가려진 것이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총선에 더 가려지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에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방탄도 깨뜨리는 것도 국민의힘에서 할 수가 없죠. 그건 누가 하느냐? 제정신의 정당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정신을 가진 세력의 정당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개혁신당. 양쪽 정당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은 전화를 통해서 이제 고 관여층이 전화를 한다거나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기에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도 새벽에 4시에 나가가지고 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지나가는 차량에서 얼마나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냐가 되게 여론의 바로미터예요. 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거든요. 뭐 이렇게도 하고 싫은 사람은 이렇게도 가요. 아, 그래요? 노노 네. 이런 거. 노노 하시는 거긴 한데 그런 분은 한 500명 중에 한 명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적극적 지지층이 좀 많구나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넓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게 가장 정확한 척도일 테니까요. 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중립기어 이거 끝나고 나면 수직 상승할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 뭐죠? 이제? 저희 근데 개혁신당 제가 이준석 대표님이랑 방송도 저희 네. 중립기어 여러 번 나와주셨거든요. 이준석 대표랑 살짝 눈이 비슷해요.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진짜요? 좋은 근데 칭찬이신 거죠? 네, 아니 이준석 대표 되게 잘 생겼어요. 제 질문은 그래서 저희 아니 진짜 안 그래도 진짜 그죠? 저희 네, 대표님 이제 개혁신당 응원하시는 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희 좀 나와주시라고 제가 네, 얼굴 부탁드려요. 빨개지시죠?
그래서 이제 네. 저희 안 그래도 구독자분들 중에 개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좀 약하지 않나. 야, 원래 네. 신생당이 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개할 만한 뭔가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K벨트 군단을 모집해서 반도체 벨트를 이제 구축을 했어요. 양양자, 뭐 이준석 대표까지 와서 이제 이원호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고 공천이 오늘까지 이제 신청이 있고 네. 내일부터 이제 공천 작업이 되면 당의 근거지가 경기 남부구나, 미래의 방점이 돼 있구나, 기술의 방점이 쳐져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 남부 벨트가 살아나면 그 영향이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5일만 해도 거의 그 지지율이라든지 여론이 확 바뀌기 때문에 이제 죽을 만큼 뛰어야죠. 제가 원래 여기 올 시간도 없었는데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립기어가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중립을 놓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개혁신당의 목표가 원래 20석과 득표율 15%라고 했는데 변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20석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 20? 네, 최소 20석을 해야 제가 4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그 양당과 협의체가 되는 그 비교섭 정도는 네. 돼야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뼈저리게 좀 느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명은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에는 야당과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대 하기로 했잖아요, 어제. 네. 두 분이 만나서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랑. 자, 근데 사실 비례정당을 내지 않는 개혁신당. 네.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너무 양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도 지금 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첫 번째 양심이 없어요. 법을 위반하는 거는 둘째치고 모두 다 과거와 싸워요. 반윤 가지고 대한민국 미래가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국민들이 그런 과거의 싸움에 과거의 그 진흙탕 같은 싸움은 다 수렁으로 다 수장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력으로 이제는 건너가자라고.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라고 봐요. 모두 다 과거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운동권 청산. 이제 운동권은 이 산업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그냥 페이드아웃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총선이 이제 30며칠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제 그런 미래를 생각하는 세대보다는 이제 유권자의 구성을 보면 네.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의 그 운동권 청산이라던가 아니면 반윤 이런 데 더 뭔가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원초적으로 국민의힘 그냥 지지자, 그냥 원초적으로 민주당 지지자.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은 어디서 지지가 나오냐면 호남에서 나와요. 네.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것 또한 민주당에 대한 그 실망. 제대로 좀 이 정부와 이 정권을 견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힘이 너희들한테 없구나. 이 이재명으로 총선과 지선과 대선이 불가능하다 보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근데 그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지금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또한 2016년도에 안철수 후보가 나왔던 국민의당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뭐 민주당하고 함께 하자 그러지만 정말 이 정치사에 있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많이 받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대법 판결만 남기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들에게도 계속 지지자가 몰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의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네. 억울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선동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코스프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거기에 다 선동이 돼버렸어요. 군중심리라는 책을 보셨을 텐데 그 선동되신 분들이 빨리 제정신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개혁신당이 그분들 제정신 찾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어떤 노력하죠. 부분? 저희는. 네. 근데 노력은 제정신인 분들이 조금 더 뭔가 역할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네. 그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부터 17차례에 걸쳐서 민생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중립 위반이다.
아니다, 민생을 챙기는 의무다, 의견이 팽팽한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좀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보세요? 근데 하필이면 총선 전에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행보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심지어 이혼모 후보한테 용인에 뼈를 묻어라라고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으로서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뼈를 묻을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냥 죽어서 뼈를 묻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18살 때 저는 뼈를 묻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제 용인을 위한 일과 제가 거기서 죽어서 뼈까지 묻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게 오해를 낳죠. 그리고 지금 민생 행보라고 하지만 그 말씀에 신뢰가 하나도 안 갑니다. 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해놓고 2년 연속 인프라 예산이 제로예요. 과학기술을 중요시한다고 해놓고 R&D 예산을 그렇게 30% 뭐 깎고 이런 국가 운영 행태를 보면 전혀 도움 안 되는 행보시거든요. 그 도움 안 되는 것 플러스 어떤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오해를 사기 쉬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는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말씀. 표의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는 게 맞죠. 네, 인싸의 전당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 마지막 코너로 라스트 원미닛 준비해 봤는데요. 네. 대표님께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용인갑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에게 1분 동안 가감없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 네. 이원모 후보님 불편하셨다면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용인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도체 공개 토론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제 장소나 시간이나 뭐 일정은 마음대로 하시고 다만 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예산이 왜 제로인지 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또 종합운동장 부지 활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철도 연결이 되지 않은 지역민들에게 어떤 대책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우리 존경하는 용인 시민들께 선택받는 그런 토론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15초를 남기고 말씀을 다 맞춰주셨는데요. 네, 네. 토론을 제안을 하셨네요. 예, 예. 토론하게 된다면 저희 프로와 함께.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도체 네.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네,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